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A스토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는 예전에 이 드라마 전문 제작 업체였는데, 이 예전에 그 글로벌리 히트를 쳤던 거의 1세대 한류 바람을 일으킨 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 넷플릭스의 킹덤이라는 K 좀비를 유행시킨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우리의 고전과 이 좀비라는 그 외국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외국의 이러한 그 공포물을 섞어서 이 외국인들에게 좀 색다른 좀비물이라는 것을 좀 보여준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래서 킹덤도 시즌 제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 나름대로 이 A스토리가 글로벌리 히트를 친 이런 드라마들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거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리바이벌된 그 리메이크가 된 시그널이라는 드라마도 이제 공전의 히트를 친 작품이고요. 백일의 난군도 국내에서 꽤 인기가 있어서 이 중국에서 리메이크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킹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1, 2가 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이제 알려져서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죠.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시즌1을 여기서 제작을 했는데, 이게 그 ENA라는 그 방송국을 통해서 공개됐을 때 그 처음에는 그 별다른 히트를 치지 못했지만, 이게 넷플릭스 통해서 동시에 이제 공개되면서 전 세계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그 좀 문제가 있는 이 뭐랄까요, 우영우라는 변호사가 나름대로 그러한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신체적인 그런 뭐랄까요, 좀 이 핸디캡을 이겨내고 변호사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그 굉장히 개인의 성장 드라마로 굉장히 큰 히트를 쳤고, 또 그러면서도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좋은 호평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나온 그 빅마우스라는 드라마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 시청률 꽤 잘 나온, 잘 만든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 외에도 지금 그 이 A스토리가 만든 작품들은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번 작품이 뭐 최근에 개봉했던 크래시, 이것도 꽤 괜찮게 나왔고요. 6일의 날도 재미가 있는 드라마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게 이 회사가 만든 작품들이 나름대로 좀 유명하기도 하고, 시그널 같은 경우 리메이크, 중국에서 리메이크가 됐는데, 이게 텐센트라고 이 A스토리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이 텐센트가 이 직접 받아서 중국 내 이 유통을 담당한 거죠. 방영을 했으니까요. 나름대로 이게 시장에서는 꽤 괜찮은 호평을 받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지리산을 2021년에 텐트폴 작품이라고 내놨는데, 이게 그 좀 좋진 않았어요. 이게 작품이 이제 좀 난해하다 그럴까요? 김윤희 작가가 나서서 이제 만든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존의 이제 시그널이나 또 킹덤과 같은 김윤희 작가의 이제 히트작과 다르게 이 지리산은 이 나름대로 이제 텐트폴 작품이라고 대규모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너무 지나친 PPL이나 또 특히 이제 그런 지나친 PPL 때문에 오히려 글의 몰입감을 떨어뜨렸다고 좀 비난을 받았죠. 그러면서 좀 이게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네. 자, 작년 2024년 작품인 이 크래시, 이거는 진짜 디즈니 플러스 통해서 공개되면서 잘 만든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나름대로 그 선방을 한, 예, 시청률도 처음에 2%를 시작해서 6%대까지 꾸준히 잘 나와준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번에 시즌2가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실적을 놓고 보면 콘텐츠 제작이 전체 매출액의 86% 좀 가장 컸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예전에 그 재작년까지 2023년에는 522억 정도 매출을 했지만, 이게 작년 2024년에는 127억으로 확 준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작 편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줄은 거는 경기 침체 때문에도 광고주가 많이 안 나서고 제작자를 찾기 어렵다 보니 전체적으로 제작 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러니까 A 스토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자신의 작품에 대한 IP를 웬만하면 갖고 있다, 보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넷플릭스에는 별로 이렇게 넷플릭스나 해외 글로벌 OTT에는 작품 소개가 몇 작품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 OTT, 글로벌 OTT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작품들을 말 그대로 직접 이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 시장이 열릴 경우 중국에 직접 진출할 수가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예전과 다르게 지금 매출액이 굉장히 쪼그라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작 편수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영업 손실 적자 전환했고요. 지금 단기 순손실도 40%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매출 외형이 줄면서 이 실적들도 대부분 다 적자를 돌아선 상태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최대적 특수한계인 포함하면 25.76%, 그 30% 정도를 안정적인 경영권이라고 생각할 때 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좋게 나오면 그 말 그대로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5% 이상 주주들을 보면 CJ ENM도 들어와 있고 텐센트, 중국의 텐센트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텐센트가 지금 이걸로 봐서는 4대 주주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 쪽에 예전에 이 한국 작품을 그 리메이크해서 중국에서 런칭할 때도 이 텐센트가 그 방송국 역할을 했습니다. 플랫폼 역할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지금 올해 2025년에도 여러 작품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예년과 좀 다르게 올해는 작품 수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뭐 크래시2 같은 경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제작과 함께 방영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뭐 이 아이돌 아이 뭐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뭐 수사물인가요? 그렇게 하고 청창살이나 뭐 엠버나 뭐 리키 하여튼 이런 작품들이 하여튼 2025년에 제작이 되고 올해 중에 이 중에서 한 3개인가 4개가 그 공개가 발표가 될 거고요. 이제 방송이 될 거고 제작은 올해가 되고 방송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작품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A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는 건 이 한중일 통상장관들이 엊그저께 만났어요. 서울에서 이게 한 5년 만에 열렸나 그러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중일 FTA를 체결하는데 뭐 서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자라고 말을 했고, 그러면서 이 양반은 일본의 통상 쪽 장관이고 이 양반 우리나라 산자부 장관인가 그렇고 이 양반이 중국 그게 이제 이 통상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이렇게 악수를 한 사진을 보고 미국 의회 의원들이 하원 의원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 트럼프의 이런 상호 관세가 결국은 미국의 우방인 일본과 한국을 이 중국에게 다가가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면 결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이 태평양 동태평양가 그렇죠, 서태평양이죠.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이런 우위랄까요? 이런 면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통상과 안보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말로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에게도 공을 굉장히 들이면서 자신들이 이제 이 상호 관세에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취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의 뒤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미국의 저 되먹지 않은 상호 관세가 조기에 철회되고 예전처럼 자유무역주의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트럼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이게 초기부터.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사진은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세계 3위의 자유무역 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국에서 잃어버린 시장만큼 그 이상의 시장을 우리가 이제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당황하겠죠. 이 설명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건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당근책 중에 하나가 바로 한알령 해제라는 겁니다. 그 한알령 해제가 되면 A스토리의 한알령 기간 한 7년 요 기간 동안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 중국에 수출을 하지 못했던 작품들을 정식으로 수출할 수가 있죠. 이런 구작들을 파는 것은 기존의 개발비를 다 뽑은, 그러니까 제작비를 다 뽑은 작품들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창고에서 꺼내서 수출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실적이 잡수익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이제 수익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거는 신작과 함께 끼어 팔기 해도 되고 아니면 구작만 따로 팔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이 A스토리가 만든 작품들이 중국에는 그 어둠의 라인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그러니까 이미 소개된 작품이기도 하지만 이 한류를 좋아하는 소수의 인원들만 알고 있지 대부분의 중국 사람 알지 못하죠. 그래서 중국의 방송국이나 중국의 이제 공중파 지방 정부하고 이런 데를 통해서 방영이 될 경우에는 그만큼의 또 고객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는 시장이 우리 한국 K 콘텐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중국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들 지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가들은 장기간 A스토리가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가 우상향할 거 생각해서 지금 사들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꾸준히 사들이고 있죠. 지금 A스토리 가격이 바닥 가격이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스토리 같은 경우 지금 주가 하락이 지금 2년 거의 3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이제 좀 반등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세가 예전에는 뭐 여름이나 성수기에 말 그대로 텐트폴 작품이나 잘 나가는 작품이 공개될 때 한번 이렇게 고개를 쳐들었지만 요번에는 연초부터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뭐 상한가까지 치기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보였죠. 그래서 지금 그때 주가가 올랐던 것들이 다시 흘러내린 것은 작년 실적이 적자였기 때문에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주가 급등은 반드시 처음 움직인 자리로 돌아간다는 그런 증시 격언처럼 이 주가가 급등한 부분을 유지시켜 줄 수가 없었죠. 왜냐면 아직까지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별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즉 A스토리 작품을 중국의 이런 방송국이나 여기서 뭐 사가겠다는 그런 계약 공시가 없죠. 하지만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텐센트라는 중국 업체가 이 회사의 4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텐센트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